서기 1154년 지중해에 위치한 시칠리아 섬. 한 아랍인의 손끝에서 세계 지도가 탄생하고 있었다. 각지에 파견된 지리 천문학자들이 수집한 자료를 집대성한 작업. 15년에 걸친 대작업이었다. 한 장의 세계 지도와 70장의 지역 세분도가 담긴 책. 천의 횡단 갈망자의 산책이다. 그런데 여기에 실린 낯익은 이름 하나. 지도 끝 작은 땅. 신라다. 알 이드리시. 그는 신라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주목했다. 하나로 모아지는 놀라운 사실. في أواخر الصين دولة تدعى الشلة بها ذهب كثير. فرشهم الحرير والديباج وأوانيهم الذهب. 황금의 나라. 천년 전 아랍인들이 보았던 신라. 그 정체는 무엇일까? 서기 488년 경주 외곽에 자리한 명한 성서. 성 안은 떠날 채비를 마친 백성들로 한껏 들떠 있다. 광대들이 펼치는 공연에 탄성이 오간다. 몸을 돌리고 팔을 흔들며 금방울을 희롱하는 놀이. 신라 5기 중 하나인 금환이다. 이어서 등장한 진기한 마술. 한 사람의 몸이 작은 항아리를 왔다 갔다 하며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는다. 이 포무다. 오늘은 명활산성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백성들은 흥에 겨워 축제를 벌이고 있다. 산성의 한 구석. 전혀 다른 밤이 흐르고 있다. 타오르는 불꽃 사이로 섬뜩한 칼날이 부딪혀 기사들의 땀방울이 여기저기 흩어진다. 우린 죽어서도 죽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린 죽어서도 죽지 않는
황금의 전사다. 북쪽과 서쪽, 남쪽의 무리를 정벌하고 나라를 세운 피, 척박한 황무지와 습지대를 개간하고 도시를 건설한 땀, 그 위대한 피와 땀이 내 온몸에 흐르고 있다. 천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이 황금처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신라의 왕 소지 마립가는 이날만을 기다리며 지난 13년 동안 피와 땀을 흘려왔다. 우리는 황금의 기세다. 죽어서도 죽지를 않는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들에게 황금 기사의 꿈을 물려주셨다. And then I began to think about the Kim family, whose burial ground it is, and who apparently came to Shilla for gold. Their name means gold. They brought beautiful gold working with them that you find inside the tombs. And so it seemed to me that it wasn't a big stretch to propose that they came because there was gold there, because they knew what to do with that gold. 4세기 신라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찬란한 빛과 섬세한 가공, 황금은 마립간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화려한 금제 장신구를 착용했다. 장식에서 반사되는 황금빛은 권위와 위세를 드높였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강력한 무기, 철벽 같은 갑옷, 질주하는 기마 군단, 으뜸을 뜻하는 마립과 왕을 뜻하는 칸. 그들은 자신들을 왕 중의 왕, 마립간이라 불렀다. 굵직한 산악으로 둘러싸인 땅, 그 안에 펼쳐진 넓은 분지. 이 땅은 6부족이 서로 공존하고 있었다. 오랜 균형을 깨뜨리며 등장한 새로운 세력. 황금을 숭상하며 김씨성을 가진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일대를 통합해 나갔다. 영토가 넓어지면서 중심에 선 자의 힘도 세졌다. 경주 분지의 새로운 주인은 이제 마립간이었다. 지축을 뒤흔드는 척후병들의 말발굽 소리.
장엄한 군악대의 연주를 시작으로 거대한 행렬이 성문을 나선다. 지난 13년간의 산속 피난 생활을 마치고 성 안의 모든 주민들이 그들의 땅 경주 분지로 이동하는 날이다. 그들이 향하는 곳.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살던 월성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 깊은 산속에 숨어들어야 했을까? 당시 동아시아의 강자 고구려는 신라 왕도에 주둔하며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464년) 자비마립가는 오랜 속박의 사슬을 끊어낸다. 자비마립가는 왕도에 주둔하던 고구려 군 막사를 급습, 군사 100여 명을 몰살시킨다. (100년) 가까운 고구려와의 동맹은 이렇게 끝이 났다. 위에 무담을 크게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무술을 던지게 되는 것은 역시 단독의 힘으로 국제 무대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신라가 더 이상 발전의 한계 때문에 언젠가는 고구려 백제에 집어삼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성무술을 던지게 되어서 그 대가는 참혹했다. 신라는 백제와 손을 잡고 이른바 나제 동맹으로 저항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고구려의 보복은 강력하고 가혹했다. 백제는 수도가 함락되고 왕이 피살당했다. 신라는 주요 거점마다 산성을 건설해 침입에 대비하고 월성을 떠나 명활산성에서 결전에 대비하고 있었다. 악몽 같은 13년. 자비마립가는 산성에서 숨을 거뒀고 아들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월성으로 환궁을 결정했다.
낮게는 3m에서부터 최고 23m까지 마립간 시대부터 시작된 거대 무덤. 막대한 노동력과 물자가 투입된 대역사였다. 거대한 무덤은 두터운 시간 속에 금성의 상징이 되었고, 무덤은 아버지의 피와 땀을 기억하라고 명령한다. 일상의 공간 바로 옆에 마련된 무덤. 금성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여긴 것이다. 다른 삶의 시작으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곧 불멸이었다. 도심 속 우뚝 솟은 무덤은 죽은 자의 궁궐이었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연결시키는 공존의 끈이었다. 150여 개의 무덤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황남대총. 축조기간 6개월에 동원된 인원만도 4만여 명에 달했다. 높이 20-30m에 달하는 거대 무덤구는 월성의 북편에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다. 도시의 한가운데 자리한 공공기념물. 그것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다. 시신이 안치되는 주곽과 부장품을 담는 부곽이 설치되면 그 주변을 나무 기둥으로 두르고 돌을 채워 넣었다. (1500년간) 흙 속에 묻혀있던 마립간의 세계가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무려 2년에 걸쳐 흙을 드러내는 곳엔 황금 장신구가 쏟아져 나왔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찬란한 빛. 마립간을 장식한 황금 유물이 살아있는 듯 누워 있었다. In the tombs themselves, that they really have abundant gold. They have more gold than they almost know what to do with. They wear it on their arms and on their necks and on their toes and on their fingers and on their heads and just everywhere. So the gold is extremely abundant. And in that sense, calling it the El Dorado is exactly right. 경주에서 발굴된 6개 금관 중 가장 화려한 것으로 손꼽히는 황남대총 금관. 상승하는 왕실의 자부심이 그대로 표현된 황금 문화의 결정체. 섬세하게 장식된 달개는 공기의 미세한 흐름에 흔들리며 빛을 반사해 권위를 더한다. 열 개의 손가락마다 모두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신발까지 화려한 황금으로 제작되었다. 불멸의 존재가 되고 싶었던 마립간. 그들은 황금이 부식되지 않고 영원히 빛을 내는 금속이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마립간 시기에 신라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신라의 지배층들이 자신들의 지위 또 신분이 일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보여주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덤을 거대하게 만들고 그 무덤 속에 많은 유물을 넣었는데 특히 눈에 띄는 황금제 장식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죽여서 무덤에 넣는 순장 풍습이 그 시기에 유행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마립간의 도시 금성은 거대한 무덤들이 지키는 곳이었다.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은 이제 소지마립간의 차례였다. 고구려에게 당한 치욕의 시간, 그리고 치밀한 준비 끝에 이루어진 13년 만의 귀환. 그것은 아버지와의 약속이었다. 전쟁에서 승리한 듯 축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지만 사실 지금부터가 전쟁의 시작이었다. 초승달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월성은 신라 왕궁의 심장부였다. 101년부터 왕궁의 역사를 시작해 신라가 멸망하는 날까지 1000년의 역사를 한 몸에 품고 있는 곳이다. 지난 2014년 발굴이 시작된 이래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천년이라는 세월의 두께만큼 월성이 품고 있을 역사적 비밀들에 학계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기록상으로 월성이 101년에 축성되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좀 전에 토청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거는 4세기 정도 시기 유물부터 나온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500년의 시간이 월성 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500년의 시간이. 그러면 현재까지 확인된 게 500년이고 이후의 조사를 통해서 이 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집약되어 있는 시간들을 하나하나 켜를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쭉 쌓여 있는 토청을 한 켜 한 켜 풀어낸다면 이 한 켜 한 켜가 주변에 있는 유적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신라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이 왕경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변화되는지를 월성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층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월성은 적의 침입을 방어할 목적으로 성곽 외부에 인공 연못으로 조성한 해자로 둘러싸여 있다. 월성의 해자는 돌을 쌓아 올린 석축으로 여러 개의 연못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하나는 길이 80m, 높이 40m에 이른다. 월성의 남쪽은 강과 절벽으로 차단된 천연 요새다. 월성 내부는 초승달 모양의 지형을 따라 주요 건물들을 빼곡히 배치했다. 북쪽에는 해자를 설치해 난공불락의 성체를 완성했다. 그러니까 월성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보이는 장점은 해자를 3면에 해자를 두르고 그 남쪽으로 이제 그
그 남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위치가 경주 분지에서는 높은 지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월성 성벽에서 보면 경주 분지 내부가 상당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방어적으로는 상당히 용이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작지만 강한 성체 월성. 이곳이 마립간들이 거주하던 핵심 중의 핵심 공간이다. 월성에는 신라를 움직이는 주요 건물들이 밀집해 있었다.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물 조원전, 마립간이 정사를 돌보던 평의전, 왕실의 물품을 관리하고 보관하던 창고인 내황전 등이 있었다. 월성으로 돌아오기 1년 전부터 건물을 수리하고 해자를 축조한 소지마립간. 도로를 정비하고 우편역을 설치해 도시의 키트를 마련했다. 모든 것은 아버지와의 약속에서 시작됐다. 외와 고구려 등 수많은 전쟁을 이겨낸 아버지는 도시 건설에 관심이 많았다. 우리는 황금의 기사다. 죽어서도 죽지를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마라. 고구려와의 전쟁도 불사하며 지키고 싶었던 도시. 아버지는 이 도시가 황금처럼 영원히 빛나기를 원했다. 소지마립간은 못다한 아버지의 뜻을 하나씩 실천해 나갔다. 그러나 금성은 치명적 약점이 있는 도시였다. 분지를 에워싼 강들이 범람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잦았다. 마립간은 해법을 길에서 찾았다. 마립간은 월성을 중심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도시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사람의 혈관처럼 도시 전체로 뻗어가는 도로망. 아버지 자비마립간의 계획에 따라 박리제가 시행됐고 도시는 하나로 묶이기 시작했다. 소지마립간은 도시의 혁신자였다. 범람을 유발하는 하천 주변을 따라 대규모 제방 축조가 시작됐다.
도로를 따라 건축 자재들이 운송됐고 시내 곳곳엔 홍수 방지용 숲이 조성되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상습적으로 범람해 피해를 주던 강물의 수위가 조절되었고 도시는 안정을 갖춰나갔다. 한반도에서 가장 낙후돼 있던 신라. 소지마립간의 손끝에서 점차 도시의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한 금성. 그것은 천년의 설계도였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경주. 토지 구획이 따로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 네모 반듯하게 나뉜 논밭들은 당시의 도시 구조가 남긴 흔적은 아닐까. 시내 곳곳에서 발굴된 정연한 사각형 형태의 주거지역은 박리제 실시를 증명하고 있다. 종래에 구불거리던 굽었던 그런 길들이 바로 지면서 소위 그 방이라고 하는 네모 반듯한 공간들이 다운타운과 도심의 그 중심지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계획도시가 진행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왕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심부부터 방제라고 하는 계획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확장이 되어 나갔던 데 신라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서 시작된 길은 외곽의 방어 요새와 연결되었다. 마립간은 금성 외곽에 돌로 만든 산성을 여러 축성해 입체적으로 도시를 보호하고자 했다. 한 개의 방은 대략 20개의 가구로 구성되고 방과 방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도시는 바둑판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비되기 시작했다. 교통 요충지마다 바둑판에 알을 놓듯 성곽을 축조해 외곽에서부터 금성을 보호하는 체계를 완성했다. 바둑판처럼 깔린 도로망 사이 빼곡이 들어선 주택가. 월성을 중심으로 도시는 계획에 따라 질서 있고 안정된 도시로 성장하고 있었다. 도시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보장되는 자유와 안전. 거대한 무덤 속에서 신성한 마립간들이 지켜주는 도시는 질서와 풍요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고대 도시의 안전은 강력한 군사력이 필수적이었다. 주변 국가들과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여야 했던 마립간은 예정된 전쟁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다. 마립간이 월성으로 내려오길 기다렸던 고구려는 거센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숙명의 전쟁. 고구려는 집요하게 신라를 공략했다.
신라 장군 실죽은 살수에서 고구려와 맞섰다. 백제가 군사 3천을 보내 구원하자 전선은 삼국전쟁으로 확대됐다. 이후에도 고구려는 계속해서 신라를 공략했지만 소지마립가는 물러서지 않았다. 고구려의 공격은 집요했지만 신라의 방어는 치밀했다. 신라는 거듭된 고구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단 한 사람을 잃는 게 나으니 열어보지 않겠다. 두 사람이란 보통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요 한 사람이란 마립간을 말하는 것이니 뜯어보심이 좋을 줄 아려옵니다. 검은고 갑에 숨어있던 왕비와 중. 영모는 사전에 제압되었다. 소지마립가는 신라가 강력한 왕권 아래 하나로 통합되길 원했다. 여섯 부족으로 나뉘어 치열한 각축을 벌이던 신라. 점차 마립간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제 신라는 나 마립간을 중심으로 6개의 부족이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이 무렵부터 중앙에서 지방의 관리가 파견되고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사에 지방이 참여하게 된다.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내부의 적을 흡수했던 신라는 강력한 고대 국가로 성장할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다. 도시 성장의 가장 강력한 인프라는 통합이었다.
초기에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는 여러 개의 집단이 자기 중심으로 존립을 하기 위해서 독자성을 외치게 되는데, 그러나 각자가 작은 규모의 세력들이 독자성을 외쳐서는 자기의 위상을 그대로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점차적인 주변의 여러 세력들과 교섭하고 교류하면서 자기 몸을 불려나가면서 서로 간에 통합을 해가게 됩니다. 그 통합을 하는 것이 어떤 그 합의에 의해서 통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합의가 순조롭지 않으면 힘에 의해서 무력을 동원하기도 해서 경주분지 내에 있던 여러 정치 세력이 점차적으로 결속을 하면서 신라가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 거대 무덤은 마치 신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전 지역에서 수만 명의 인력이 참여하고 엄청난 재화가 동원되는 대규모 국가 사업이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무덤은 일명 적성목곽분으로 불리며 건널 위에 돌무지와 흙으로 세운 독특한 양식이다. 무덤 안에는 피장자의 신분에 따라 무기와 그릇들을 채워 넣었다. 권력자의 위상에 따라 산 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이 유행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실시된 금관총 재발굴 조사에서 이사지 왕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환두대도가 발견됐는데, 여기 새겨진 이사지 왕은 소지 마립간을 칭한다는 견해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마립간들이 장례를 치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장품은 바로 황금이었다. 그들은 황금과 함께 살았고 죽은 후엔 온몸을 황금으로 치장했다. 영원히 빛나는 불멸의 금속 황금. 정교하게 장식된 엄청난 양의 황금 유물이 주검과 함께 안치되었다. 금관, 목걸이, 허리띠, 반지, 신발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황금으로 장식했다. 그것은 도시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었던 마립간들의 꿈이었다.
신라에는 좀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세와 내세, 이승과 저승이 바로 이어진다는 사상입니다. 그것을 계세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의 생각에서 본다면 좀 아까울 수가 있는데요. 실제 쓸 수 있는 그 수많은 귀금속들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무덤에 같이 묻어주는 것이잖아요. 사람도 같이 산 사람을 죽여서 묻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지하에 마치 궁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고 그 속에 평소에 쓰던 물건도 있고 또 사후의 세계에서 쓰도록 새로 주문을 해서 만든 그야말로 새로운 물건들 이런 것들을 가득가득 넣어줍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황금을 소중히 다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우리는 황금의 기세다. 죽어서도 죽지를 않는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 어느 시대보다 황금에 대한 사랑은 크고 강했다. (150기) 이상의 거대한 무덤마다 엄청난 양의 황금 유물이 묻혀 있다. 도시 한복판에 우뚝 솟아 천년을 지켰고 다시 천년을 시작하고 있다. 초승달을 닮은 월성에서 시작한 금성은 보름달처럼 큰 도시로 성장해 나갔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했던 동방의 엘도라도, 황금의 나라 신라는 그렇게 시작됐다. (12세기) 지리학자 알-이드리시는 수많은 자료를 수집한 끝에 이런 기록을 남겼다. والذهب بها كثير جدا حتى أن أهلها يتخذون سلاسل كلابهم وأطواق قرودهم من الذهب